독자분들 오랜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급등락을 반복 중인 반도체 섹터, 그리고 다시 불거진 중동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그 이면에 있는 핵심을 짚어본 후 그에 따른 미국 주식, 비트코인의 향후 흐름에 대하여 복귀하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글과 스크립트는 제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의 경우 업로드 텀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 이 점은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부분까지 정독하실 경우 미 증시와 국내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등 전반적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용어를 절제하며 직관적 핵심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독자분들은 경제학적 상식 중의 하나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대하여 이미 잘 아실 겁니다. 한정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치를 가격으로 매길 때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지나치게 높다면 가격이 내리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가까운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 상식이 투자에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 우리는 흔히 이걸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지금 얘기 드릴 내용도 이 기본적 상식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유가에 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따른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유입과 함께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며 그만큼 해협에 묶였던 탱커들의 병목 해소 등 이러한 공급 증가 요소가 전략적 비축유 보충 수요와 맞물리며 결국 70불 아래에서의 가격 안정화를 거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딱히 신규 투자를 진행할 유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상황은 급격한 반전을 맞이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결국 미국과 이란 간 삐걱거리기 시작한 종전 MOU와 그에 따른 양국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의 지상전 투입을 의미하는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미국의 이란 발전소 등 에너지 설비 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당장 이를 차치하더라도 다시 해협이 닫히게 된 현 상황은 트럼프식 타코나 이란의 협상 테이블 복귀가 없는 한 또다시 국제 원유를 실은 탱커들의 유통 경로를 막아 단기 원유 공급의 병목 현상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런 요소를 얘기 드린다면 독자분들은 아마 어차피 트럼프가 타코할 것이고 이건 단기 불안에 불과한 것 아니냐 라는 식의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쉽게도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불안을 초래할 요소는 중동 리스크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러시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원유 부족 사태입니다. 원인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정유시설을 본격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한 것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980만 배럴로 사실상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높은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입니다. 미국이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꺼내며 전쟁 초기 러시아산 원유를 막았어도 사실 최근까지 국제 원유 시장에는 인도 등 중간 기착지에서 원산지를 바꾸는 택가리로 단가를 후려친 러시아 원유에 의한 가격 안정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아무리 원유를 생산해도 이것을 수출하려면 자국 내 정유시설에서 LPG부터 가솔린, 항공유, 아스팔트까지 분류를 하는 정제가 필요한데,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제시설 집중 공격으로 이 과정이 사실상 상당 부분 마비가 되어 결국 암암리의 국제 원유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했던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막히게 되었죠. 이렇게 전 세계 원유 시장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와 중동산 원유의 공급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소위 쇼티지를 발생시켰고, 이렇게 70불 아래에서 머무르던 국제 유가를 단숨에 80불 위로 튀게 만든 겁니다. 물론 저는 현재의 사태가 결국 일단락되며 향후 유가는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 국제 유가 상황은 변동성을 고려할 경우 당장의 안정화보다는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 상승의 여파가 단순한 원자재 섹터에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통상 유가의 상승은 미래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 이러한 BEI 상승과 맞물려 그 압력을 함께 받는 것은 사실 따로 있죠. 바로 10년물 금리입니다. 최근 저는 이와 같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존 하단 평행 추세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평행 채널 배수와 맞물려 결국 4.6%대까지 오를 수 있다 언지드렸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 재점화된 호르무즈 이슈와 함께 유가 상승을 타고 주초 월요일 곧바로 4.6% 라인을 터치했고, 이 여파로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10년물은 4.6%대에서의 단기 유동성 유입으로 4.57%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이지만,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여전히 기존 마지노선 4.5% 위에서 계속 머무르게 될 경우 이건 결국 최근까지 회사채 발행으로 AI 캐펙스 투자를 충당하던 기업들의 조달 비용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될 경우 빅테크들의 자사주 매입 중단,
그리고 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마진 압박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AI 관련주들의 부정적일 수 있음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이제 유가를 각설하고 또 다른 꼭지점, 반도체의 핵심을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국내 삼전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밸류를 측정할 때 이들 기업의 공급 수율 대비 수요로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이러한 기존 판세에 지각 변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서막은 바로 애플로부터 시작된 창신 메모리 이슈였죠. 만약 애플이 실제 CXMT를 중국 내 수용 기기에 본격 탑재하여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어떻게 읽힐까요? 저는 지금 AI 발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캐펙스 수요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기존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으로 사실상 일원화 체제에 묶여있던 공급 벨트에서 이들보다 훨씬 값싼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중국산 반도체가 추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덧붙여 만약 애플이 중국 내수용 상품에 CXMT 반도체 탑재를 승인받는다면 이건 단순한 공급 확장을 넘어 중국산 제품이 세계 최고 IT 상품에 탑재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중국산 D램이 세계 시장의 성능을 인증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때마침 최근 15조 상당의 공모 자금을 조달하여 IPO를 진행한 CXMT 거래가 조만간 시작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삼전닉스, 마이크론 등에 쏠려있던 반도체주 수급이 저평가된 중국산 반도체 위주의 기술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미 증시, 한국 증시를 견인했던 반도체주들의 밸류가 전반적으로 재평가될 수도 있음을 함께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기고글을 통해 이와 같이 계속 강조드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유가는 단기 공급 병목에 의한 상승으로 이게 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결국 이러한 물가 압력이 미 국채의 금리 상승을 견인하며 시장을 누르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까지 빅테크 증시를 견인했던 반도체주들의 기세는 이제 중국산 저가 메모리 칩의 공급 증가 우려로 기존 캐펙스 수요를 한국과 대만, 미국으로 묶었던 공급 벨트에서 중국이라는 값싼 대체 공급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전닉스, 마이크론 등 기존 반도체 강세주들에겐 마진 압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위 두 가지 재료가 가리키는 것은 이미 저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지금 리스크 요인을 안고 신규로 미 증시나 국내 주식을 매수할 요인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전 이 영상을 통해 5월 30일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은 단기적일 뿐 결국 최소 70.5K까지 급락할 수 있고 그러한 하락의 이유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를 꼽았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특정 시간대 21개의 캔들 패턴을 보고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 언지드렸습니다. 실제 해당 영상의 업로드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은 결국 단기 상승이 막히며 사실상 곧바로 하락하면서 이틀 후 미리 언지드린 70.5K 라인을 터치했고 영상에서 경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가 업로드 기준 3일 뒤 6월 2일 SEC를 통해 실제 공개됐죠. 그리고 이로 인한 장대 음봉이 주요 라인을 찢으며 그대로 60K를 이탈했습니다. 아울러 7월 15일 저는 이 글을 통해 독자들께 오늘이나 내일 중 PPI 등 특정 재료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제가 지목한 65.8K 라인을 결국 터치할 수 있다 강조드렸고 개인적으로 기존 공개한 비중에 따라 해당 가격대 부근에서 1차 숏 포지션을 구축할 계획이라 언지드렸죠. 실제 제가 언지드린 시점을 기점으로 약 4시간 후 비트코인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PPI로 인한 단기 급등으로 65.8K에서 단 200불 차이가 나는 65.6K를 터치 후 현재 64K 초반까지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기 반등과 시장의 하락을 절묘하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기초로 기술적 차트의 핵심 위주로만 들여다보는 성향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하여 독자분들께 주제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클래리티 법안을 차치하더라도 제가 기존 언급한 특정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최근 상승도 결국 그 상단이 제약된 형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는 점으로 최근 내러티브 시류에 편승하여 밈코인 등의 알트코인에 무리한 투자는 유의하시라는 점입니다. 최종 정리하자면 아직은 미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당장 신규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좀 더 단기적 추이를 지켜본 후 매수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제 의견은 절대적 투자나 매수, 매도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디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온갖 사기와 스캠이 판치는 험난한 이 시장에서 감정적 매매보단 신중한 이성적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